네, 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유정 사건 특별편을 방영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알려진 거랑 또 다른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고유정 사건, 지금 논점이 제주도에 있었던 전 남편을 해친 그 사건이 주요 이제 그 메인에서 그 전에 있었던 새 남편의 아이를 이제 제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아이의 그 사건마저도 고유정의 짓이냐, 그 아이를 해친 것이 과연 사고사가 아닌 고유정이 일부러 자기의 계획하에 그렇게 제거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뭐 정황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이제 그 방송에서 고유정의 새 남편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직접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그간에 고유정하고 겪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그 증언을 받아요. 남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황당하고 이제 불쌍한 사람이죠. 그 고유정이 체포되던 날 아침에 자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경찰이 자기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뭐 쓰레기를 버려 잠깐 나간 사이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부인 체포됐으니까 와서 좀 보라고. 그래 갔더니 거실에 고유정이 수갑찬 채로 잡혀 있고 부인이 살인죄로 체포됐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의 뭐 뒤집어질 것처럼 놀랬다고 하죠. 그리고 처음 유치장에 만나가지고 이제 면회를 할 때도 고유정이 너무 억울하다. 자기 힘들지. 조금만 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뻑하면은 펑펑 우는데 이 펑펑 우는 거에 많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가는 거죠. 경찰을 만나도 펑펑 울고 새 남편을 만나도 펑펑 울고 변호사가 와도 펑펑 울고 그럼 사람들이 순간 그 모습에 약간 냉정한 평정심을 잃는 것 같아요. 고유정이 무기죠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이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위해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가 그럼 과연 우리 아들을 해친 것이냐라고 하니까 고유정이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아주 날카롭고 무섭고 심지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두 얼굴의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죠.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자기야 뭐 미안해 이렇게 하다가 네가 내 아들을 의붓 아들을 네가 해친 거냐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돌변한다는 겁니다. 자, 웃기는 게 뭐냐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자기 전 남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뭐 기억이 파편화돼 가지고 얘기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이제 유기한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숨기는데 더 전에 일어났던, 그렇죠? 그 남편 사건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의붓 아들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막 증거도 찾아가지고 뭐 하고 변호사도 옆에 끼고 막 대지신문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더 예전 거는 뭐 기억이 잘 난다면서 막 얘기를 막 하고 남편 그 제주도 사건은 기억이 안 납니다. 훨씬 더 저기가 이후에 일어난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제 남편을 위한 그 제주도 사건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못 찾는 거죠. 증거를 더 이상. 유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신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경찰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 모르쇠로 나가는 거죠. 니네가 증거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만 이거는 증거가 없고 결국 꼭 유기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거는 증거 없는 사건으로 쭉 밀고 나가겠다. 잘하면 이제 감형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걸 노리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의붓 아들은 아니잖아요. 증거가 다 있고 게다가 그 아이의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가 뭐 시신 없는 사건으로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여차하면 내가 이것까지 뒤집었을 수 있겠다. 이거는 숨겨야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이번 방송편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애가 이 혈흔이 자기 얼굴만하게 크게 이렇게 침대 아직도 남편이 그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 현장을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침대 한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사람 얼굴만하게 혈흔이 있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냥 뭐 사고로 넘어갑니까? 그게 완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남편도 뭐 간신히 그것도 뭐 정보 요구도 하고 남편이 막 여기저기서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해가지고 사진이 이제 공개되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 경찰이나 뭐 그쪽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고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남편이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경찰이 초반에 남편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빠가 범인일 것이라고 찍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계속.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냐고 그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난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의문을 제기했고 또 거기 그 집안에 고유정과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완전히 그냥 딱 집어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찰의 태도에 상당히 황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고유정 제주도 사건이 터지니까 그 청주경찰서가 이제 순시 다시 바꾼 거죠. 이제 이게 얘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살인죄에서 과실치사로 바꾸면서 약간 이제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남편을 범인으로 지금 딱 찍고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유정은 항상 이렇게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고 아주 적극적인 용의자로 지목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고유정이 약간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고유정이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면 고유정이 약간 본인이 그 친정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이 이제 렌터카라는 큰 부잣집이죠. 부잣집의 딸인데 그러니까 이제 렌터카 회사에서 뭐 격리 이런 거 회계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잘 못해서 많이 이제 약간 무시도 당하고 구박도 당하고 뭐 이랬던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전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자기에 대한 그 어떤 뭐 피해의식이라든가 이제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 뭐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게 너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이제 그 새 남편이 소방관인데 약간 이제 소방관하고 재혼하는 것도 조금 이제 창피한 듯한 잘 이제 결혼할 때, 재혼할 때도 보여주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소방관이 남편하고 결혼해놓고서 소방관이 남편한테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라 막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 그래요. 상당한 거죠. 아니 소방관인지 알고 결혼했는데 왜 자꾸 내 삶을 갖다 바꾸려고 그래? 계획표를 막 짰대요. 우리 가족의 계획표. 너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는 그만두고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더 사회적으로 신분이 격상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짜놨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계획일까요? 이게 본인의 만족감. 그러니까 이 고유정은 내가 부잣집 딸이고 내가 잘 나갔었어야 되는데 뭔가 인생이 삐뚤어졌어.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아마 그 전 남편도 아마 뭐 교수나 이런 게 될 줄 알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고 하여튼간 지지부진해지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새 남편은 이제 소방관인데 갑자기 막 변호사를 시키려고 막 푸시를 막 하고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계속 우리 아들, 당신 아들 둘 다 데려와서 기르자는 식으로 막 유도를 하면서 남편을 그 의붓아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이렇게 꼬셨다 그래요. 근데 참 고유정이가 아주 치밀하고 이 기런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전부터 증거를 자꾸 만들어요. 의붓아들 사건도 의붓아들을 데려오기 얼마 전부터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당신 이상해. 왜 자꾸 사람을 뭉기는 그런 잠버릇이 있네. 사람을 덮치네.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뜬금없이 남편이 이걸 왜 이런 걸 보내? 아니 당신 잠버릇이 이상하다고 사람을 자꾸 뭉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의붓아들이 오니까 그 사고가 터진 거죠. 경찰한테는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보라고 남편이 이 문자 보시죠? 제가 보낸 거. 남편이 사람을 뭉기는 그런 잠버릇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남편 제주도 사건 때도 그 전에 막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어서 영화에서 많이 본 건지 뭐 책에서 많이 본 건지 그런 아주 치밀한 방법을 쓰는데 이게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수천 명의 그런 어떤 살인 용의자들을 많이 보고 뭐 사건 용의자들을 봤지만 아주 이게 치밀한 거는 진짜 손에 뭐 뽑을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지금 뭐 그때 이제 사건을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진짜 그 펜션에서 그 펜션 자체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앞집의 CCTV를 유족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거는 진짜 미궁에 묻혔을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이거를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뭐가 있냐면요. 귀신을 쫓는 팥하고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귀신을 쫓는 일반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 팥하고 소금을 왜 갖고 다녀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혹시 미신을 좀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팥, 뭐 소금 이런 거 부족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뒤져보면. 그리고 뭐 점장이한테 막 가가지고 무슨 얘기도 듣고 이랬을 것 같아요. 무당이나 이런 게. 그런 거를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죄를 받을까봐 하는 그런 겁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였던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고 용의 주도한 그런 사건의 용의자 그리고 거기에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초동수사를 잘못해서 허둥지둥하고 언론이라든가 상부에 쫓기니까 그냥 덮기 급급한 경찰 이 두 명의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게다가 두려운 거는 이제 그 프로파일러라든가 또 이제 범죄 심리학과 교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거 고의정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정황상의 증거도 있고 심증이 다 있는데 만약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자의 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감형이 되거나 아주 형량이 뭐 무죄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국으로 전파를 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몸을 갖다가 아주 잘 몰래 유기를 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나 이것만 발견되지 않으면 증거만 없어지면 무죄로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감형을 받을 수 있고 장난을 칠 수가 있겠구나.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뭐 광고가 된다는 거죠. 범죄자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는 고의정은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니네가 아무리 그거를 뒤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죄를 받고 진짜 무기징역 사형을 받는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지만 어떤 범죄자들에 대한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꼭 좀 사법부에서 명심을 하고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입니까? 아주 신중한 판결을 부탁드리면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의 잔소리 김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